자, 합동은 뭐야? 뭐를 합동이라고 해? 너 합동이 뭐야? 그러니까 조금 더 수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동시켜서 뒤집거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겹쳤을 때 뭐 되는 거? 완전히 호개어지는 도형이야. 얘가 합동이지. 아? 닮음은 거기서 확대 축소까지 들어간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보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이랑 합동이다 할 때 이 도형을 두 도형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닮은 도형은 뭐가 있을까? 정사각형. 좋아. 정사각형은 네 변과 네 각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확대시키면 그게 일정하지. 이해돼? 이런 건 무조건 닮음이라는 거야. 또 뭐 있겠냐 그럼? 삼각형도 되겠지. 정다각형은 무조건 닮은 도형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정다각형 말고 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 그럼 원이 되니까 뭐도 가능하겠냐? 그 입체 도형은 잠깐 두고 원이 되니까 뭐도 될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도 가능하겠지. 무조건 닮았겠지. 확대만 시키면 되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도 닮은 도형을 얘기할 수 있어. 일단 평면 도형 먼저 하고 갈게. 자, 삼각형. 예를 들어서 자, 두 개가 있다. 얘를 확대시키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을 확대시키면 왼쪽이 된다 할게. 자, 얘를 삼각형 ABC라고 하고 얘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대시켰을 때 합동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다 존재하겠죠. 이해되니? 자, A가 A-로 갔으니까 요 두 관계를 뭐라고 해? 대응각이라고 하죠. 됐니? 그 다음에 이 꼭지점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 C랑 C-는 대응점이라고 하겠지. 됐니? 그 다음 뭐 요 길이 AB랑 A-, B-, 요 두 개를 어떻게? 뭐라고 하겠냐? 대응변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합동은 기호를 어떻게 썼어? 삼각형 ABC, 삼각형 DEF 하면은 짝대기 3개로 그었지. 자, 닮음은 자, 삼각형 ABC와 자, 얘도 합동이랑 마찬가지로 대응점 순서대로 써줘야 된다. 마음대로 쓰면 틀려. 그럼 요 삼각형에서 A의 대응점 뭡니까? A, A-, B-, C- 되지? 그래서 기호로 자, 합동, 닮음, 닮았다. 영어로 뭐니? 닮았다. 영어는 잘하잖아. 수학은 못해서. 너 닮았다. 닮은 영어 단어 아무거나 뭐. 뭔데? 비슷해. same은 같다잖아. similar 하다 할 때. 예? 그래서 S를 옆으로 눕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요런 모양 되겠지. 자, 얘가 닮음 기호입니다. 이게 이어지면 안 돼. 알겠지? S를 눕힌 거야. 또 반대로 하지 마. S를 눕힌 거야. 알겠니? 중요한 거는 대응점 순서대로 맞게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닮은 평면 도형에 있어서 성질을 한번 보자. 자, 대응각의 크기는 두 닮은 도형에서 어떻게 돼? 대응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
같겠지. 2배를 한다고 해서 각도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지. 벌어지니까 그럼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이해돼?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 근데 뭐는 다르겠냐? 대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달라지죠. 달라지지. 합동이면은 대응변의 길이 같잖아. 근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2배로 증가시켰어. 그러면은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뭐가 같은 거야, 대응변의 길이는? B가 같은 거지. 대응각의 크기는 크기 자체가 같은 거고 대응변의 길이는 B가 같다 되는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이 두 도형이 닮았고 요 길이가 요 길이는 요 길이의 2배야.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이 B를 뭐라고 하니? 닮은 B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평면 도형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입체 도형도 닮은 도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 60쪽에 밑에 보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닮은 입체 도형은 뭐가 있을까? 정육면체 되겠지. 정사각형이 됐으니까. 또 정사면체, 정다각형은 다 뭐가 돼? 아니, 정다면체는 다 뭐가 돼? 닮은 도형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뭐 정육면체 같은 거 있을 거고, 아니 뭐 정사면체 같은 거. 됐니? 또 뭐 있겠냐? 원 됐으니까 뭐가 돼? 구도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다른 두 구도 무조건 닮았다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도 자, 일정한 비율로 얘를 쭉 늘린 거죠. 확대를 시킨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얘 모든 대응면은 각각 닮으면 되겠지. 이해돼? 대응하는 면. 요거 끼리는 뭐가 돼? 닮으면 되겠죠. 알겠어? 모든 면이 닮은 도형이 돼야 얘가 지금 입체 도형에서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잠을 깨세요. 용서요. 자, 그러면 얘도 모든 면이 닮았으니까 한 면 가져와가지고 닮은 그 대응면을 가져와가지고 각도를 비교하면 무조건 같겠지. 근데 얘도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뭐가 같을까? B가 뭐야 초록색이야? B가 같겠죠. 됐니? 그럼 얘도 두 입체 도형의 뭐가 되는 거야? 닮은 B가 되는 거야. 됐니? 자, 닮은 B는 뭐? 길이의 B야. 알겠니? 얘는 변의 길이의 B고 얘는 모서리의 길이의 B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우리 합동 조건 배웠지? 뭐뭐 있어?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있고 직각삼각형에 한해서 두 개 더 있죠. RHS 합동, RHA 합동. 그럼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SSS 닮음이에요. 자, SSS 합동은 뭐였냐?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가 같겠냐? 닮음이니까. A, B, C 하고 A, B, C가 있으면 뭐가? 자, 요 길이를 B, A, C라 잡고 얘를 A 다시 B 다시 C 다시라고 잡을게. 그러면 뭐가 같다는 거야? 길이에 B가 같다는 거지. 응? 닮았으면은. 그러면 A 대 A 다시랑 B 대 B 다시랑 C 대 C 다시랑 같죠? 에? 그러면 얘가 다 같은 요 B를 뭐라고 한다고? 닮은 B라고 한다고. 됐니?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닮았으니까 여기서 몇 배 되고 몇 배 되고 몇 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A 다시 되고 B가 B 다시 되고 C가 C 다시 되겠지. 그러면 뭐도 만족해? A 대 B 대 C는 A 다시 대 B 다시 대 C 다시도 성립하겠죠. 자, 요것도 좀 알아둡시다. 얘는 닮은 B는 아니야. 에? 근데 직관적으로 문제 풀 때 슥슥슥슥 해서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요것도 외워둡시다.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자, SAS 닮음이 있다. 자, SAS 닮음은 뭐겠냐? 자, A, B, C가 있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있을 때 자, 요 길이 C, A, B 잡고 C 다시, A 다시, B 다시로 잡았어. 에? 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자, 두 삼각형에서 한 각이 똑같아. 에? 다시. 자, 두 변의 길이 B가 같아. 여기서 C랑 C-랑 A랑 A-의 B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변에 대한 끼인각의 크기 있지? 세타로, 자, 각 B랑 각 B-가 같아요. 얘는 B가 같은 거고 얘는 그냥 크기가 같은 거야. 에? 이 경우에 뭐 된다? SAS 닮음이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있어? AA 닮음이 있죠. 자, ASA 닮음 없다. AA 닮음이야. 왜? 각도 두 개만 같으면은 삼각형에서 닮음이라는 거야. A, B, C 잡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 잡았어.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알파 되고 베타 된 상황이야. 각 B랑 대응각인 각 B 다시 같고 각 C랑 대응각인 각 C 다시가 같아. 요 경우면은 가연아, 이 경우에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B는 찾을 수 없겠지 지금. SSS나 SAS는 닮음을 찾는 과정에서 닮음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닮은 B가 나오죠. 근데 얘는 따로 찾아줘야 돼. 특히나 너네가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닮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있으면은 대부분 다 AA 닮음일 거야. 80%가 이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을 이 단원에서만 좀 쓰고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20% 저거에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려요. 못 잡고. 알겠니? 연습 제대로 문제 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직각
삼각형에서 닮음 찾기. 이거 필기해둬. 필기해둬라. 자, 직각삼각형 닮음 찾기.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90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각만 같으면 무조건 닮음이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자주 나오는 모양이 많아요. 몇 개는 좀 기억해두고 눈에 익혀야 돼. 눈에 익혀놔야 돼, 지금.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냐? 직각에서 빗변에 수선 내린 직각삼각형. 그러면 내가 얘를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를 C, 이 길이를 B,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를 X라고 하고 D에서 C까지를 Y, 그 다음에 AD를 H라고 하고.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삼각형 A, B, D 얘 있죠? 얘랑 각도부터 하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닮은 직각삼각형 찾을 건데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이 각이 뭐가 됩니까? 이 각이 베타라고 잡을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돼 지금? 요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90 돼야 되지? 이해되니? 근데 요 각 A에서 요 베타랑 얘랑 더해서 몇 도 돼야 돼? 90도 돼야 되지.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알파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다시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거랑 이거 더해서 몇 도 돼야 돼? 90도 돼야 되지. 그럼 알파랑 뭘 더해서 90도 되는 거야? 베타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큰 삼각형 ABC 90도 알파 베타 가지지. 요 작은 중간 삼각형 ABD 얘도 90도랑 알파 베타 가지지. 요 작은 삼각형 90도랑 알파 베타 가지죠. 그럼 요 세 개의 삼각형이 다 뭐야? 닮음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닮음비를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큰 거 B, A, C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BC는 A, 여기는 C, 여기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직사각형 얘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B, D, A니까 그대로 C, X, H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큰 삼각형 자, A, B, C 가져오고 길이 똑같이 A, C, B 되고 제일 작은 삼각형 옆으로 눕혀서 A, D, C 되겠지. 그럼 빗변이 B고 여기에 H, 요 길이가 Y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간 삼각형 A, B, D C, X, H고 그 다음 작은 삼각형 A, D, C가 되고 B, H, Y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두 개 사이에서 동시에 들어있는 길이를 찾는 거야. 뭐냐? C가 동시에 들어있죠? 됐니? 그러면 얘의 대응변은 뭐야? B, D가 되지. 얘의 대응변은 뭐야? B, C가 되죠. 그러면 닮은 B를 써가지고 비례식 세우면 A 대 C는 A 대 C는 C 대 X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나와? C 제곱은 AX 나오죠. 됐나?
여기서는 뭐가 겹쳐? B가 겹치지. 그럼 얘의 대응변은 뭐야? Y고 얘의 대응변은 A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비례식 세울 수 있겠지. A 대 아니지. 얘가 지금 맞나? 이거 B지? 맞지? A 대 B는 A 대 B는 B 대 Y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B 제곱은 뭐가 됩니까? AY 되겠네. 됐나요? 됐어? 자, 마지막 거는 뭐가 겹쳐? H가 겹치지. 그럼 얘의 대응변은 BD가 되고 얘의 대응변은 Y가 되니까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 X 대 H는 H 대 Y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H 제곱은 X, Y가 되지. 얘는 B고. 됐냐? 자, 그럼 너네가 이제 기억해야 될 공식은 얘야. 자, 풀이 과정 이해 갔지? 잡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부터 외운다. 자, 잘 들어. 기억나? 물방울? 기억나, 안 나? 정신 차려. 봐봐. 요 AB 길이 있지? 야, 잠깐만.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차려. 지금 잠겨야 돼. 이건 들어야 된다. 이거 외워야 된다. 알겠니? 잘 들어. 분위기 환기 한번 시켜. 등 이렇게 뒤로 한번 쭉 뺐다. 너무 이렇게 움츠러 있지 말고. 자, 잘 봐. 이 길이 제곱은, C 제곱은 지금 직각삼각형 빗변을 밑변으로 한 다음에 수선 내렸을 때 요 모양 만들고 C 제곱은 자, 여기로 물방울 떨어졌다 생각해 봐봐. 물이 튀겠지. 그럼 어떻게 튀냐?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통 이런 식으로 튈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서 튈 수 없잖아. 여기로 떨어졌는데. 이해돼? 그래서 C 제곱은 X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알겠냐? C 제곱은 AX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럼 경빈아. 이거 제곱은 뭐가 되겠냐? 여기로 물방울 떨어졌어. 어떻게 튀겠어? 통 튀겠지. 요 길이 얼마? Y고 이 길이 A지. 그럼 B제곱은 Y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B제곱 AY죠. 됐어? 그러면 요렇게 물방울 떨어졌다고 해. 그럼 어떻게 튀겠냐? 양쪽으로 튀겠지. 그래서 H제곱은 뭐야? X 곱하기 Y가 되는 거야. 알겠냐? 물방울 3개, 물방울 공식 외우세요.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지어낸 거야. 집에, 저기 학교 가가지고 또 막, 물방울 공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없는 겁니다. 알겠죠? 또 이렇게 얘기 안 했더니 학교 가가지고 막 애들한테 물방울 공식 쓰면 되잖아. 이러고. 있는 건 줄 알고. 외워라. 진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자, 얘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 자, C를 밑변으로 하면은 B가 뭐 높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 직각이니까. 이해돼?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2분의 BC라고 나타낼 수 있죠. 됐니? 요거 곱하기 요거의 2분의 1 한 거잖아. 됐어? 근데 직각삼각형은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A, H 되겠네? 이거 두 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넓이.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뭐 나옵니까? BC는 AH 나오죠. 됐어? 자, 요거를 외워야 돼. 이게 무슨 공식이냐? 뭐, 기억 안 나? 소자 공식, 소자 공식. 왜? 소자로 곱하면 같은 거야. 알겠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거야. 이제는 외워야 된다. 현행이다. 알겠지? 물방울 공식 3개랑
소자 공식은 항상 외워야 된다. 3학년 2학기 가면 삼각비 배워. 그럼 또 뭐 추가돼? 응? 알겠지? 그 다음에 저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삼각함수 배워. 그럼 또 추가돼. 여기서 갖고 가는 거다. 외워라잉. 알겠지? 외우십시오. 됐니? 요거는 정리해두세요. 지금 그 밑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고. 자, 모양으로 기억해라. 알겠지? 모양으로 기억해. 자,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거. 뭐요? 90도에서 빗변에 수선 내린 거. 자, 얘는 왜 닮음이랬어? 닮은 삼각형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왜? 요거 한각 알파 잡으면 요거 x로 잡죠. 이거 x로 잡고 얘 y로 잡으면은 x 플러스 y가 얼마? 90도잖아. 그러면은 요 각이 얼마? x 되고 얘가 y 되죠. 뭡니까? AA 닮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방울 공식 3개. 그 다음에 소자 공식 하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제곱은 통.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거 제곱은 통. 이거 곱하기 이거. 알겠지? 여기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걸 곱할 수는 없다. 만약에 요 길이를 알고 있으면 여기 x 잡고 x 플러스 요 길이 해가지고 식 잡으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로 통 떨어지면 요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됐니? 그 다음에 소자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모양이 여우 모양. 여우. 이거 많이 나온다. 너네 중3 되면은 원주각에서도 할 거야. 자, 그러면 뭘 볼 거냐? 자,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볼 거야. 에? 자, 얘가 공통각이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에 대해서. 에? 그러면 지금 요 빨간색 삼각형이랑 요 파란색 삼각형이 뭐가 되니? 닮음 되겠지. AA 닮음. 공통각 있고 파란색이니까.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그릴 거야 지금. 수선 내렸어.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착시입니다. 자, 요 삼각형 한번 볼게. 자,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잡고 요 각의 크기를 y라고 잡아볼게. 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x 플러스 y는 얼마? 90도 되지. 근데 요 각이 90도잖아. 여기가 몇 도 되는 거야 그럼? x도 되겠죠. 됐니? 막복지각이죠. 여기 얼마? x지. 그럼 이쪽도 90도 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뭐야? y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 있었지. 얘랑 뭐랑 또 닮으면 되는 거야? 요만큼의 주황색 삼각형이랑 닮으면 되는 거지. 왜? AA잖아. XY 90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원래는 AAA가 맞겠지. 근데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뭐야? 180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만 봐도 되는 거야. 알겠지?
두 개 같으면 하나는 무조건 같을 거니까. 자, 근데 저 주황색이 또 뭐랑 각도가 같았냐? 여기 있는 요 보라색이랑 같았죠? 이해되니? 그럼 얘 두 개도 닮음이겠지. 직각에서 수선 내리는 요 소자 모양은 닮은 게 몇 개 나와? 3개 나왔지. 얘는 몇 개 나오냐? 4개 나와. 4개 나온다고. 빨강이 파랑이 닮음이었지. 근데 요 파랑이 가져오고 보니까 주황이 보라색도 뭐야? 닮음이었잖아. 저거 4개가 닮음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은 눈에 한 번에 보이면은 이거 작은 거랑 이거 닮음이겠다. 그러면 얘랑 얘도 닮음이겠지. 이해돼? 한 번에 보이면은 빨리 푸는데 못 찾으면은 끝까지 못 찾아. 그러니까 4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우에서는. 소는 3개, 여우는 4개.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좀 더 그려놔. 거기다가. 자, 직각삼각형이 맞닿아 있는데 요 사이각이 직각일 때 요 두 개는 무조건 닮음이야.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닿아 있을 때 그 사이각이 직각이면은 무조건 직각이다. 왜? 여기 x 잡고 여기 y 잡으면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90도지. 그러면은 요렇게 다 합쳐서 180도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맞닿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두 각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90도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마? x 되고 요 위에 각이 y 되니까 요것도 항상 닮음. 됐니? 그 다음에 보통 고등학교 가서 좌표평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수선 내렸어. 자, 이런 모양이면은 일단은 얘 지금 90도를 공유하고 있는 두 직각삼각형이지. 얘도 무조건 닮음이야. 왜? 여기 x 잡으면 여기 얼마입니까? y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90도 되니까 여기가 얼마? x. 여기가 y 되는 거지.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지? 하나 x 잡고 하나 y 잡고 더해서 90도 되니까 그걸로 조건 계속 찾아 나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얘가 90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요각이랑 요각 같다 돼 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AA 닮음이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양. 알겠니? 특히나 얘는, 자, 요 파란색 부분에, 자, 얘랑 지금 닮음이라 했잖아. 요 파란색 부분의 대응변은 어디야? 오른쪽에 있는 얘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여기 아니야, 같은 쪽에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 했어? 다시 그리라고 했지. 옆에다가 이 대응점이 순서가 맞게 다시 그리는 거야. 자, 봐봐. 얘를 A, B, C라고 하고 얘를 D랑 얘를 E라고 할게. 됐니? 그럼 삼각형 ABC는 요렇게 돼 있지. A, B, C 돼 있고 여기 90도고 여기 뭐야? 동그라미 각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닮았는데 동그라미 각이 어디 있어? 지금 왼쪽 밑에 있지. 근데 얘는 오른쪽 밑에 있지. 얘를 어떻게?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대응점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려? 90도는 무조건 A지. 자, 동그라미 각 가지고 있는 점 뭐야? 점? 꼭지점? E죠. 그럼 여기다 뭐 써? E 쓰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나머지 하나 남은 거 D가 되겠지. 그래서 닮은 기호를 쓸 때도 삼각형 ABC라고 썼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삼각형 A, E, D 순서로 써야 된다는 거야. 다시 그려봐야 돼.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저 소자 모양 일반화 시키는 건데
여기 90도고 그냥 아무렇게나 90도 내렸을 때.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다. 왜? 공통각 x로 잡아버리면 나머지 요각 얼마? 뭐라 잡는다고? y로 잡아. 그럼 x 플러스 y가 뭐야? 90이지. 그러면 요 전체 삼각형에서 x니까 여기 얼마 돼야 돼? 90 돼야 돼서 y 되는 거지. 됐니? 자, 요런 모양들을 익혀두세요, 지금. 특히나 요런 거는 주의해야 되는 거 설명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이 접기까지만 하고 풀겠습니다. 많이 했다. 자, 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일단은 요 점이 여기 가게 접어 올려볼게. 그럼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접어 올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거지. 얘를 요렇게 접어 올린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몇 번째 거야? 보여? 직사각형 종이잖아. 직각삼각형 두 개 사이에 뭐가 있어? 직각 있지? 뭐냐? 첫 번째 거죠? 이해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 얘랑 얘가 뭐 되는 거야? 닮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접을 거냐면 똑같은데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접어 올릴 거야. 요렇게 접어 올리면 여기서 요런 식으로 되겠지. 됐니? 이때 자, 여기서 수선 내려. 됐어? 그러면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과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 즉 요 부분이니까 결국 얘랑도 똑같겠죠. 요거 두 개가 닮으면 돼. 얘는 좀 알아야 돼. 진짜 쉽거든? 근데 못 풀어. 야, 종이접기 문제 했을 때 내가 뭐 해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냐? 1학년 2학기 때? 종이접기 문제. 그 띠종이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 있었잖아, 문제. 아?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각도, 뭐 찾아야 돼? 아니, 몇 개 찾아야 돼, 같은 거. 3개 찾아야 된다고, 3개. 3개. 응? 제일 쉬운 건 뭐냐? 요 각을 내가 별각이라고 할게. 그러면 요거 평행하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엇각인 뭐야? 얘가 별각 되겠죠. 그 다음에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럼 이거 다시 내리면 이거 완전히 포개지겠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요 각이 뭐가 돼? 별각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요 파란색 삼각형은 직각에다가 별각 가지고 있고, 요 빨간색도 직각에다가 별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닮음이다. 그러면 요 전체 대각선 길이를 2라고 했을 때 요만큼 길이는 얼마 돼? 얼마 돼? 응? 얼마? 절반 되겠지. 1이야. 요거 전체가 2면. 왜? 왜? 얘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수선 내리면은 밑변을 2등분한다. 수직 2등분한다. 수선 내리면. 알겠니? 그러면 이게 뒤에 가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면은 요 길이 안 주고 요런 길이 주고 얘 구하라고 하겠지. 알겠어? 알겠니? 실제로는 요 두 변 길이만 주면은 얘 삼각형 길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배우면.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워해. 근데 안 어렵거든? 알겠니? 접어 올렸으니까 이게 겹쳐져야 되니까 각도 똑같은 거 아니야.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종이접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됐니? 그 다음 이번에는 정삼각형 종이를 접을 거야.
어떻게 접을 거냐면 요렇게 접어가지고 요 꼭지점이 여기 닿게 요렇게 접었어. 됐냐? 자, 이거는 직각삼각형 없지? 근데 요 파란색 삼각형과 요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왜? 직각삼각형 닮음 조건 찾는 거랑 비슷해. 요 각이 몇 도야? 정삼각형 종이니까 60도죠. 얘 몇 도니? 60도죠. 그럼 똑같이 이 각을 x라고 잡고 이 각을 y라고 잡아볼게. x 플러스 y 얼마야? 120도 되지? 다 합쳐서 180도 돼야 되니까. 근데 이 각도 몇 도야 지금? 60도죠. 왜냐면 이 60도가 그대로 내려온 걸 거니까. 됐어? 그러면 요 y랑 60이랑 이 각 합쳐서 얼마 돼야 돼? 180 돼야 되지. 근데 60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얼마 돼야 돼? 120 돼야 되지. 그럼 이 각이 몇 도라는 거야? x도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y 된다는 거죠. 알겠니? 됐어? 삼각형 두 개에 사이 각이 있는데 그 각을 알아. 그러면 항상 xy 잡고 한번 찾아봐야 돼. 닮음을. 특히나 요거 세 개는 머리에 두자. 선생님 요거 그 프린트 해줄 거 있거든? 그냥 자주 나오는 모양만 정리된 게 있어. 그럼 그걸 자주 보면서 자기 전에 보고 봐. 저 릴스 보지 말고. 그거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자. 눈에 익으면은 바로 풀어. 못 찾으면 못 풀어. 익숙해져야 된다, 요 단어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도형 닮으면 일단 끝. 활용은 다음 시간에, 시간 될 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설명 듣는다고 100% 못 풀 수도 있어.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지금. 실질적으로 뭐 너네 저기 연립 방정식 활용, 그다음에 부등식 활용처럼 진짜 뭐 실생활 문제 이런 거 풀면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닮은 비 찾아가지고 쭉 구해주면 되는데 요 단원에서 체크해야 될 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자, 그럼 닮은 B가 있을 거 아니야. 얘 닮은 B를 뭐 2대 3이라고 할게. 됐습니까? 그러면 넓이 B는 어떻게 되냐? 닮은 B가 2대 3이야. 넓이 B는 4대 제곱이 되지. 왜? 이게 결국 차원의 얘기인데 닮은 직사각형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A, B고 여기가 2A, 2B야. 그럼 얘 닮은 B 뭐야? 1대 2죠. 됐니? 얘 넓이 어떻게 되니? AB고 얘 넓이는 뭐야? 4AB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2배, 2배 됐으니까 넓이는 그 2배 된 거를 또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배? 4배가 더 커지는 거지, 지금. 1대 2니까. 그러면은 제곱배가 되겠죠. 만약에 3배였어. 그럼 여기 얼마? 9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 B는 뭐다? 제곱 B가 된다. 이거 두 개 닮은 B가 얘도 2대 3이라고 할게. 그럼 얘 겉넓이, 그러니까 넓이 B는 똑같이 얼마 돼? 제곱 돼가지고 4대 9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은 뭐를 가지니? 부피를 가지죠. 부피 B는 어떻게 될까?
자, 2대 3이니까 결국 얘가 이거의 2분의 3배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밑면의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높이도 다 2분의 3배 되는 거지. 그럼 그게 각각 곱해지니까 2분의 3의 세제곱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b로 나타내면 세제곱 b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는 8대 27이 되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자, 닮은 b가 a 대 b다. 그러면 넓이 b는 얼마? a 제곱 대 b 제곱 되고 부피 b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 된다. 외우세요. 요 단원에서 처음 외워야 될 거. 자, 그러면 닮은 b라는 거는 결국 뭐냐? 그 변의 길이, 모서리 길이 b잖아. 그러면 닮은 b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b. 길이랑 관련된 거는 닮은 도형에서 무조건 a 대 b라는 거야. 그럼 도형에서 길이랑 관련돼 있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 있었어? 다 얘기해봐. 뭐, 일단은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가 기본적이지. 또 뭐? 대각선 같은 거 있겠지. 또, 저번 시간 안 했나? 또 뭐 있어? 높이. 응? 닮은 비가 2대 3이야. 그러면 저 삼각형의 높이 비도 2대 3이라고. 알겠어? 또 뭐 있냐? 원 같은 경우는 뭘 가져? 반지름. 반지름 되니까 지름은 당연히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둘레. 이런 것도. 알겠니? 이런 길이류는 다 뭘 가진다고? 닮은 비를 그대로 가진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넓이 비는 뭐 있겠냐? 뭐 넓이 일단 평면 도형에 넓이 있을 거고 입체 도형에 겉넓이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뭐 입체 도형 같은 거 뭐 기둥이다, 뭐 뿔이다 이런 거는 뭐 높이도 있겠죠. 높이가 아니라 저기 밑면 넓이. 됐냐? 뭐 이런 것들. 원의 넓이 뭐 이런 거. 됐어? 그 다음에 뭐 옆면의 넓이 이런 것도 다 뭘로 가져온다고? 넓이비로 가져오겠지. 부피비는 왜 자꾸 기울어지지? 부피비는 뭐 부피를 가져오겠지. 됐니? 됐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닮은 도형이네? 근데 높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은 닮은 비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구하면 된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활용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안 어려울 거야. 뭐가 지금 저기 닮음이고 아니고 풀면 되는데 그 뒤에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죠. 그 맨 뒤쪽 넘어가면은 그 바늘구멍 사진기 문제 있거든. 자, 이거 설명만 듣고 필기는 하지 마. 너네 풀어봐야 되니까. 너네 이거 아냐? 바늘구멍 사진기? 종이에다가 필름 두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뒤집혀서 보이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자, 이렇게 풀이 있고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여기 구멍을 뚫는 거야. 그러면 요 상이 이렇게 쭉 오고 여기서 쭉 와가지고 여기서 뒤집혀서 이렇게 보여. 실제로. 알겠니? 근데 봐봐. 이런 문제 풀면은 니네가 못 푸는 이유가 이게 지금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를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닮음으로 풀면 되잖아.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 없고 얘 지금 화분 높이가 얼마야? 39cm지. 그 다음에 바늘구멍 사진기 요 간격이 8이래. 8cm. 정육면체네? 그러면은 요 사이도 8cm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8cm가 된 건 아니다. 자, 쭉 읽어서 화분의 높이가 6.5cm가 되겠대. 야, 이거 이렇게 쭉 오면은 봐봐. 작아졌지, 지금. 상이 맺힌 게. 얘가 몇 cm 된다는 거야? 6.5cm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 6.5cm로 만들면 되지. 됐습니까? 이때 AB와 점 O 사이. O는 여기 구멍 뚫은 거고 AB는 뭐야? 요 길이잖아. 39. 그러면 뭐를 긋는 거냐?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이 길이 뭔데? 이 삼각형에 뭐가 돼? 높이 되잖아. 그럼 요 삼각형에 높이랑 닮은 비 찾으면 되겠네? 왜? 닮은 비는 뭘 가져올 수 있어? 높이 비로 가져올 수 있잖아. 됐니? 야, 그럼 요 밑변이 얼만데? 39잖아. 여기 밑변은 얼마야? 6.5다. 6.5. 6.5는 뭐 되는 거야? x 대 요 길이 높이 8이잖아. 이거 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쫄지 마. 어이씨, 이거 문제 니네 이거 풀어라 하면은 바늘구멍 사진기가 뭐지? 지금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나머지는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항중 이번에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자, 원뿔이 있는데 1대 1대 1이래.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에? 그러면 요 넓이를 A라고 하고 요 원뿔대 넓이를 B라고 하고 요 원뿔대 넓이 부피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A 부피, B 부피, C 부피,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니?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부피 B를 구해야 되겠지. 이해돼? 자, 얘의 부피는 그대로 A로 가져올 거고, 얘 부피는 어떻게 돼? A랑 B 더해야 되지. 이해돼? 요만큼이 지금 B니까 A랑 B를 더해야 요 원뿔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A 원뿔이랑 A 플러스 B로 만든 원뿔이랑 닮은 B가 얼마야? 1대 2지. 왜? 요 길이가 1대 1이니까 1대 2 될 거 아니야. 됐냐? 그럼 부피 B는 1대 얼마? 부피 B, 부피 B. 부피 B 1대 8 되겠지. 닮은 B가 1대 2니까 부피 B는 1대 8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큰 원뿔은 어떻게 돼? A, B, C 더한 거 되겠지. 그럼 얘는 얘랑 비교해서 1대 얼마? 닮은 B가 1대 3이니까 부피 B가 1대 27 되겠지. 3의 세제곱이니까. 됐어? 27로 찍히겠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 A랑 A 플러스 8이 1대 8이래. 그럼 A 대 B는 얼마야? 얘 부피를 1로 잡았을 때 얘는 8이래요. 그럼 빼면 되겠네. 그럼 요만큼은 얼만데? 7이겠죠? 그러면 얘도 전체가 27인데 A 플러스 B가 8이래. 빼면 얼마? 19지. 자, 요렇게 구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요렇게 1대 1대 1로 안 나눠주고, 뭐 예를 들어서 원뿔 하나 그려놓고 애매하게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얘가 뭐 3대 2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 그러면 닮은 비 가져와가지고 부피비로 쓰면 돼. 닮은 비 얼마야? 이거랑 이거. 닮은 비 얼마야? 하연아, 닮은 비 얼마야? 3대 5지? 3대 2 하면 안 된다. 얘는 닮은 게 아니야, 지금.
얘랑 닮았으니까 3대 5 되는 거지. 그럼 부피 B는 9대, 아니, 27대 125 되겠죠. 5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랑 이만큼의 B는 어떻게 돼? 27대 125에서 27 빼면 되겠네? 90? 잘 되는 거. 요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 하도 이제 이거 하니까 애들이 외웠어. 1대 7대 19를. 나도 외웠어, 근데.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니네 제일 못하는 거 축척. 우리가 지도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이 땅, 내가 진짜 서 있는 이 땅을 축소시켜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고. 근데 지도 비율이 1대1이야. 그럼 들고 다닐 필요가 있냐?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빠르지. 맞지? 그래서 축소시키는 거야. 2배 축소시키면은 축척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축척이 5만 분의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축척만 뚝 던져주고, 뭐, 지도에서 길이가 나오고, 이게 실제로 얼마인지, 아니면 실제 길이 나오고, 지도에서 얼마인지,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어? 복잡한 거는 이제 축척을 주고 넓이를 구하라고 해. 그러면은 넓이 B 구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또 구하는 문제 있어. 어차피 시험 대비 교재 다 있으니까, 그때 할 거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는 5만 cm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단위가 cm로 잡아버리면 돼. 알겠어? 외워라. 이 단원에서는 외울 거 2개밖에 없어. 닮은 비 가지고 넓이 비, 부피 비 구하는 거랑 축척. 제발. 안 어렵잖아. 센티미터만 붙이면 된다니까? 그럼 뭐 지도에서 5만 cm인데 실제로 1cm겠니? 뭐 5만 배 확대한 지도 그게 의미가 있냐? 없잖아. 이해돼? 됐어? 그러면 5만 cm니까 얘 몇 미터야? 5 배 미터죠. 500m니까 몇 킬로미터야? 0.5km지. 그럼 실제로 0.5km를 지도에 얼마로 표시했다는 거야? 1cm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요것만 알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뭐 닮은 비 구하면 되지. 그러면은 뭐 지도에서 이 지도에서 5cm는 실제로는 몇 킬로미터냐, 몇 미터냐 물어보겠지. 그럼 몇 킬로미터냐 하면 어떻게 돼? 1cm 대 0.5km니까 5cm 됐으면 5 곱했잖아. 여기 5 곱하면 돼. 얼만데? 2.5km 되겠지. 됐습니까? 축척도 어쨌든 비율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 5만 cm다. 이것만 좀 외웁시다.